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과 관련해 10대 청소년들이 마약의 무방비로 노출됐던 다국적 마약 조직의 밀수 과정에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가 급증한 것으로 마약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점이 10대와 20대 사이에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평범하거나 특별하거나 이름표와 물음표 사이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뉴스다. 네, 이번에 학부모님들 그리고 또 학생들도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령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을 보면은 최근 10년 사이에 10대 검거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국회에서 최근 지적 일기도 했었는데 청소년 마약류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현실과 대책에 대해 들어볼까 합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김대규 마약범죄수사계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마약 관련하면은 늘 좀 뵙게 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도 오늘 처음 보는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네. 마약 범죄 수사를 이제 경찰이 되고 나서 네. 얼마나 해 오셨던 건지 이게 좀 듣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현재 경찰 경력이 한 36년 차입니다. 36년 차. 네, 그렇습니다. 예. 그중에 수사 업무만 지금 한 30년 했고요. 와, 그러면 거의 계속 함께 했다라고 봐야겠네요. 예,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마약만 전문적으로 하기는 한 8년 차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7년 동안 마약 수사하면서 검거한 마약 사범이 1,000명이 넘는다라는 또 예, 멋있습니다. 최근에 인터뷰도 있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제가 확인했는데 그 일정 기간 체류하는 뭐 유학을 앞두고 있거나 또 여행지를 고를 때 당사자도 그렇습니다만 부모님들이 마약 관련 이런 거 기후관이라고 좀 걱정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최고 문제가 네. 뭐냐면요. 기존 저희 우리나라에 보면요. 음. 기존 성인들이 마약 관련 예방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우리 받아보셨나요? 아니, 그 기억이 없는 거 보니까 안 받았던 없으시죠. 모양이에요. 대다수가 예. 예. 교육이 없기 때문에 예. 자녀들한테 지금 마약 교육을 이렇게 시킨다는 게 부모들이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특히 예. 대학생들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외국을 유학을 간다든지 혹시 교환 학생을 가더라도 예. 지금 실제 일부 마약류 중에서 합법화된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태국 같은 경우도 태국도 예. 대마초 같은 게 태국이라든지 예. 캐나다, 예. 미국 같은데 네덜란드 같은 데는 일부 합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 대학생들이 가가지고 무료함에 호기심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사전에 마약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좀 건드려야 되지 않겠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꺼냈던 게 그러니까 해외 특정 국가에 가면은 마약 이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와 비교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마약 청정국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왔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은 뉴스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특히나 계장님이 수사를 계속 해오시면서 체감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예. 주로 다수한 일선 현장에 있습니다. 예. 있다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일부는 마약 청정국이다 뭐 어떤 데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예. 실제로 지금 2023년도 같은 경우는 한 18,000여 명이 검거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예. 이거는 정말 마약 사범들 이야기가 예. 자기는 재수 없어 경찰에 잡혔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 잡힌 사람들이요? 예. 예. 근데 정말 자기보다 많은 사람이 있다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마약 범죄를 아셔야 될 게 대표적인 암수 범죄입니다. 암수 범죄. 암수 범죄라는 건 예. 숨어 있는 범죄라는 아, 거죠. 네네네. 그 일부 전문가들은 암수율을 뭐 곱하기 50이다, 곱하기 뭐 10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대표적인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한 18,000여 명이 근거됐는데 2만 명을 봤을 때 암수율을 곱하게 되면 숫자가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는 거죠. 와, 뭐 10만 명 그 이상으로 가겠네요. 되죠. 예.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근거를 하고 또 근거되는 마약의 압수량을 보게 되면 그 많은 양들을 봤을 때 어디로 누가 소모를 할까? 그래 판단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마약에 지금 많이 노출되어 있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지금까지 수사하면서 야, 이건 정말 대한민국도 큰일인데 하던 그런 사건도 기억이 나십니까? 지금 네. 아까 지금 설명하실 때 말씀하셨던 우리나라 마약류 사범들의 연령대가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청소년이 관련돼 맞습니다. 있을 때 예. 지금 13세부터 시작되는 그런 마약 사범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13세요? 예, 맞습니다. 야, 초등학교 6학년인데. 지금 현재 제가 경남에서 2021년도에 했던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 예. 지금 우리 한번 TV 같은 자주 나오는 게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 좀비 마약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 너튜브 영상에서 봤어요. 아, 그래서 연기가 아니고 실제더라고요. 예, 그게 실제적인 현재 좀비 마약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그게 그 펜타닐이라는 마약입니다. 음. 실제 그게 제가 2021년도에 예. 경남 창원에서 실제 그 사건을 해서 10대 청소년 53명을 검거한 적이 있습니다. 어. 그 중에
현재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33명이었다는 게 충격적이었죠. 아니, 저는 예, 말씀해 주십시오. 필라델피아에 있는 예. 그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예. 좀비처럼 다니는 모습을 그 당시 이 사건을 하면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게 제가 보고 충격을 많이 받았었죠. 저도 그 영상을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이니까 워낙 땅도 크고 하니까 참 별일이 다 있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우리나라 그것도 경남에서 돌고 있었고 네, 맞습니다. 그게 관련된 게 또 청소년이었다. 네, 맞습니다. 이야, 아니 근데 저는 마약은 정말 접근해서도 안 되는 그런 단어기도 한데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네, 청소년들도 손을 댄 것도 놀라운데 이거 대체 구하려고 해도 구할 방법을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다 접근을 했대요? 그때 청소년들은요? 먼저 청소년에 대한 특성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건을 하고 난 뒤에 청소년이 56명이었거든요. 예. 어떻게 해서 접근하게 된지 알아보니까 예. 대다수가 청소년의 그 특수한 문화가 있습니다. 또래 문화라는 게 있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 친구가 전화했을 때 만약에 거절했을 때 그 왕따를 당하는. 아 그런 마약을 건넸는데 야 뭐 너 이것도 안 하냐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한다는 그리고 거예요? 또 예.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게 요즘 SNS 통해 가지고 특히 이야. 텔레그램 같은 SNS에서 뭐 던지기 수법으로 또 예. 청소년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쉽게 이렇게 접근하고 그리고 예. 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가상자산을 이용하고 이런 부분이 또 최근에는 그 던지기 수법이 대표적인 게 이 비대면 거래 방식입니다. 그냥 던져놓고 찾아가는 네, 거죠. 맞습니다. 예. 판매자와 구매자가 절대 만날 일이 없습니다. 야. 예전에 보게 되면요, 예. 제가 2004년도부터 이렇게 마약 수사를 시작했는데 예. 당시만 하더라도 이 경남 지역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큰 손들이 있습니다. 일명 큰 손. 예. 마약을 좀 필로폰을 움직이는 큰 손들을 몇 명만 관리하면 마약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왜 줄줄 끌려 나오는 겁니까? 그 당시에는 예. 판매책과 구매자가 직접 만나야 되거든요. 아 돈을 그래서. 주고. 그렇기 때문에 끊겨버리네요. 그 직접 예. 하다 보면 아무래도 자기 노출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나중에 잡히고 나면 자기가 그 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최근에는 아까 설명드린 SNS를 이용한 어떤 비대면 방식이다 보니까 예. 수사기관에 정보 노출될 일이 없습니다. 아. 이게 지금 많이 바뀌게 돼 있죠. 아니 그리고 제가 그 미리 보니까 그 펜타닐 같은 경우에 뭐 처방을 받아서 구했다고 하던데 그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건 지금 몰래 한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이제 지금 이번에 청소년도 문제가 됐던 예. 게 그 펜타닐 패치 자체가 예. 의사가 처방하고 약국에서 판매하니까 정말 안전한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잘 모르는데 패치면은 뭐 붙이는 겁니까? 예, 붙이는 방식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뭔가 그 마약을 하면서 누리고 싶은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패치임에도. 제가 이렇게 강의를 가면 예. 대다수가 파스 행식인데 그걸 어떻게 그 마약 성분을 금연 흡입하지? 패치 정도밖에 지금 또 예, 그 정도 생각하시죠. 예. 그래, 이걸 갖다가 이게 혹시 먹나? 이렇게 예. 생각하시는데 제가 이게 방송에서 제가 구체적인 이게 수법을 말씀드리기 네. 어렵지만 네네네. 약간의 가공을 거치게 되면 예. 그 펜타닐 패치 안에 들어있는 오피오이드 성분, 마약 성분을 흡입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아니 그러면 그거를 처방한 의사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 당시에 저희들이 건강하고 한 경남 지역에서 한 28군데 병원에서 그걸 처방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게 의사들이 처방한 게 아주 그냥 이 불법은 아닙니다. 의사의 고유 권한이죠. 내가 봤을 때 환자가 아프다니까 처방해 줄 수밖에 없는 의사의 치료 영역으로 본 거죠. 그럼 어디가 아파요? 보통 그 관련이 보통 저희들이 안전 기준에 보게 되면요. 예. 이전에 어떤 마약류 진통제 성분을 처방받았던 경험이 있다든지 말기 암 환자들, 예. 특히 허리 수술을 받아서 통증이 굉장히 심한 사람, 이거는 강력한 진통제입니다. 그 분명히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할 때는 안전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8시 이하 처방을 금기한다든지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무슨 25 마이크론부터 시작한다든지 이 규정이 있는데 예. 그 처방했던 의사들이 안전 기준을 안 지키고 처방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병원 28곳을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통보를 했습니다. 예. 자기들이 그 근래를 해가지고 식품안전의약처에서는 위법 사실이 이렇게 발견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나머지는 행정처분 행위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야, 친구들이 이제 그 말씀하신 또래 문화 때문에 이런 것도 접하게 되고 네, 맞습니다. 구하려면 SNS 그리고 실제로 뭐 관련 또 병명을 얘기해서 처방까지 받을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야, 그것도 또 청소년들이 청소년들이 접근해 있어서 약점을 걱정합니다. 이용했던 게 예. 지금 병원을 가게 되면 예. 처방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병원 가시게 되면 이름만 이야기가 주는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신분 주소 적고 전화번호 적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청소년들이 그 약점을 이용했던 거고요. 그리고 또 청소년이 가게 되면 이 성분을 이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해주지 않을 예. 것이나 알고
길에서 습득한 신분증이라든지 SNS 통해서 구했던 신분증을 가지고 타임맹인을 도용했던 겁니다. 참 그 편하게 얘기하면 간도 크네요. 맞습니다. 예. 정말 간이 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계장님 모시고 관련 이야기 매번 할 때마다 걱정이 되는 게 네. 뭔가 아예 모르고 계셨던 분들에게도 뭔가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셈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걸 계속 강조를 하다 보면은 또 다른 루트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이런 게 좀 걱정이 되기도 하던데 제가 어떻습니까? 예. 그 당시에 펜타닐 패치 사건을 하고 난 이후에요. 제가 청소년들, 도내 청소년들이라든지 대학생 상대 그리고 최근에는 군인들 상대로 예방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찾아가면 예.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학교 학생들은 너무 순수하다. 예. 마약에 맞자도 이야기하지 마라. 아.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좀 전에 같은 예, 예. 맥락에서 말씀하시죠. 예. 근데 제가 강의를 들어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청소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너튜브라든지 틱톡 같은 걸 통해서 이미 마약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 제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를 드는 게 한국의 제일 유명한 연예인이 마약을 했다. 예. 그러면 성인들은 뉴스나 포털을 통해서 검색을 하겠죠. 그렇죠. 그럼 애들은 뭘 보겠죠? 유튜브나 톡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이후에 알고리즘 때문에 마약 관련 얘기가 계속 흘러 들어온다는 거죠. 야, 그러면서 더 자극적이니까 맞습니다. 보다 보면은 할 수도 있겠네요. 심지어는 그 네. 누군가가 투약했던 마약 이름을 치게 되면 예. 포털이라든지 구글 쪽에서 마약 제조 방법, 판매 방법까지 다 오른다는 거죠. 예. 그 중요한 거는 걔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정보를 예. 학교에서 하는 예방 교육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서 그걸 규제할 수 있는 방법. 이전에는 정말 우리나라 교육이 보수주의고 폐쇄적이었습니다. 예. 올해부터 저들이 마약과의 전쟁을 하면서 예.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지금 많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정부 들어와서 또 많이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다 안다고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얘기하는 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미 청소년들은 자극적으로 그 영상을 찾고 네, 또 맞습니다. 검색을 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최근에 그 수도권이었나요? 그 학원가 앞에서 네. 그 마시는 음료를 건넸는데 그게 마약 마약이었다. 음료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네. 예를 들어 가지고 네. 저는 그 전에 뭘 봤냐면요. 왜 그 필로폰이라는 마약을 탄 우유 음료를 건넬 때 거기다가 ADHD라고 썼을까요? ADHD라고 왜 썼느냐? 예. 그냥 머리 좋아지는 약, 예. 머리 좋아지는 음료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예. 거기다가 ADHD라고 분명히 기재를 했거든요. 좀 모르겠는데. 이거. 그게 뭐냐면 예. 그 주일에 가행 행동 장애 아동들이 예. 먹는 그게 마약류입니다. 의료용 마약류입니다. 그게 아. ADHD 질환에 사용되는 예. 그런 성분이 있는 예. 그게 어떻게 강남 쪽에 알려졌냐면요. 예. 청소년들한테 머리 좋아지느냐, 공부 잘하느냐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애들이 이미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당들이 ADHD에 이런 용어를 사용했다는 게 저는 그게 더 걱정스러운 거죠. 야. 아니 그러면 앞으로 그 일이 터지고 나서 좀 어떻게 이제 경찰 쪽에서는 신경 써야겠다 이런 뭐 지침 같은 게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최근에 본청 단위에서요. 예. 지금 저희 학교 그 전담 경찰관들 예. SPO라고 있습니다. 네네. 그 경찰관을 상대로 마약류 예방 관련해서요. 여러 가지 그 교육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아마 학교에 진출해서 청소년 관련 범죄 예방 교실을 할 때 예. 마약 부분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찰관들이 마약 전문 경찰관들이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강의를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단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전 국민을 상대로 마약 예방 교육이 되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꾸준하게 하다 보면 깨끗한 나라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참 이게 마약인지 모르고 또 마약 사범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좀 억울하게 당한 케이스도 많이 보셨겠는데. 예, 많이 있습니다. 그 쉽게 말하면 몰빵이라 그러죠. 특히 그 클럽이라든지 네. 이렇게 놀러 가가지고 본인도 모르게 본인도 마실 수 모르게 있잖아요. 음료를 이렇게 음료에다가 뭐 약을 탄다든지 네. 특히 수면제 계열 성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범죄가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저는 특히 여중학교라든지 여학생 상대 강의할 때는 남이 건네주는 음료라든지 특히 그 병이 뚜껑이 따진 술병이라든지 예. 이런 걸 반드시 다시 새로운 걸 가지고 이렇게 마시라고 이렇게 제가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다고 다 먹지 말고 마시지 맞습니다. 말고 조심하라. 예. 경각심을 가지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도 대부분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저는 오늘 ADHD 관련 이야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그러셨어요? 모르는 네.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좀 이런 사례도 있었다. 그리고 이런 물질 같은 거는 정말 위험하다. 이런 교육이 계속 교육 강조하고 계신데 예, 맞습니다. 좀 정적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학생뿐만 아니라 저는 뭐 성인들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너무 듭니다. 지금 제가 이게 청소년 관련 마약 사건을 제가 작년하고 해가지고 한 청소년들이 한 120여 명을 근거리 했습니다. 예. 대표적인 게 아까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 네네. 그리고 살 빠지는 약
살 빠지는 약도 있어요. 그게 마약으로 지정된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일명 나비처럼 생겨서 나비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저희가 뉴스로도 보도하게 됐습니다. 예, 나비약. 그게 그 당시에 13세부터 청소년들이 63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펜타닐하고 이 식욕 억제제 사건을 해가지고 120여 명을 근거했는데 그 청소년들이 정말 이게 모르고 예. 이거 병원서 처방하니까 안전하다. 근데 그 또한 중독이 계속 됩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요. 예. 중독의 개념을 보시게 되면 원래 그 마약을 했던 그 순간에 느낌이 있을 겁니다. 예. 예를 들어 가지고 펜타닐 패치 같은 경우가 왜 했냐 물어보면 너 학업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괴로워서 했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 순간만은 모든 걸 또 잊게 됩니다. 그 기억이 예. 이 두뇌 내에 있는 장기 기억 속에 저장이 됩니다. 예. 결국은 이게 나중에 똑같은 현상이 발생했을 때 보통 이렇게 누구를 부모를 만났는데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떤다든지 종교적인 활동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걸 풀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 약을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는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계속 조종을 당하겠네요. 당하죠. 예. 야, 이 마약류 범죄 수사하시면서도 매번 좀 놀라실 것 같고 그리고 단속 처벌로 끝나는 게 이게 능사는 아니다 이런 생각 맞습니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말씀 잘하셔서 그런지 지금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갔거든요. 그러셨어요? 예, 1분 30초 정도. 예, 길게 보면 한 2분 정도 남아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수사하시면서 여러 고충도 있을 건데 일단은 현재 우리 지역만 놓고 말씀드릴게요. 좀 어떤 게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생각하는 게 지금 여기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마약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경남 지역 같은 데는 도농복합이 되어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 이렇게 시골 어르신들께서 양귀비 같은 이게 아펜겔이죠. 예. 이 마약을 많이 재배를 하시고. 근데 그것도 모르고 하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예. 보통 대다수가 몰랐다 하시는데요. 식용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그런 쪽으로 그런 분들한테 다른 무슨 피로포이나 이런 강의는 교육을 하더라도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주로 의료용 마약에 많이 집중이 됩니다. 예. 살 빼기 위해서 어떤 이게 잠이 안 와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강의를 교육을 좀 해야 되는데 경남도라든지 교육청 경찰청이 해법에서 여러 가지 청소년 상대 예방 교육을 한다면 그다음 경남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렇게 이제 계장님의 목표대로 바람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좀 예산도 많이 들겠네요. 드는데 실제로 국가에서 많이 지원이 안 되고 있죠. 예, 노담 노술님께서 국가가 책임지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세금이 국민들을 위해서 많이 사용이 될지 의문입니다라는 식으로 남겨주셨는데 그러게요. 반드시 좀 근절해야 되는 문화이기도 하고요. 걱정도 많이 되는데 오늘 학부모님들이 특히나 우리 자녀들 때문에 관심 있게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2주 뒤에 또 계장님 모시고 관련 얘기 또 추가적으로 들어본다고 하니까 그때 좀 경각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되겠습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김대규 마약범죄 수사계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